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증여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82.9%나 그 증여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치구별로 좀 살펴보면 서초가 1위를 했고요. 그 뒤로 강남, 송파가 뒤를 이었고 동작, 용산에서도 많은 부동산 증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살기 좋은 동네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다주택 상황일 때 남에게 파느니 그냥 자식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정부도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잘 읽고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고민, 부동산 투자 고민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성심성의껏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또 지금 7월 말에는 세금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해서 규제 정책 일변도를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내 집 마련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 투자에 대한 고민, 또 세금적인, 세테크적인 고민 제가 모두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시고 많이들 전화 주시고 문자 주셔가지고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과 고민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시작하면서 이 증여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좀 자산이 넉넉해서 이 증여세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자식에게 뭐 증여세 내고 좋은 아파트 증여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또 마음에 쓰이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 없이 또 여러 가지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자세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는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분들의 내 집 마련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해줘야 되는지, 특히나 무상증여라든가 아니면은 증여세 없이 이렇게 자녀분들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자세히 좀 알려드릴 거고, 또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증여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가 될 만한 이런 재개발 구역들, 소액으로 재개발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은 어떤 구역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뭐 증여 그리고 최소한의 증여 금액으로 자녀분들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전략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을 수 있는 신뢰에 가는 그런 정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썼던 그 증여세 없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주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믿을 만한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 무료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과 함께 강의 시간을 먼저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우리 내 집 마련 이야기를 조금 했잖아요. 이제는 뭐 우리가 사는 집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내 집 마련까지 좀 고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할 때 많은 분들이 그 타이밍을 참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 타이밍,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 네,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내 집 마련일 겁니다. 내가 거주할 집 또는 자녀분들이 거주할 집, 언제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일 건데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나 많이 고민하시는 게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도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은 재개발 시장이 됐든 재건축 시장이 됐든 이런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1년 동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4.7%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 평균 14.7%라고 하는데 이거는 평균이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 그 지역이 어떤 지역들이죠? 바로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 한강벨트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25%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가격, 공시 가격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평균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8.67%가 공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평균인 거고요.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한번 볼게요. 한강벨트 중에서는 양천구가 24%, 그리고 마포, 용산,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22%에서 23%까지 올랐고 성동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29%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강벨트라든가 아니면은 강남 상구 지역은 특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공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만큼 수요가 많고 그리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 거라고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정부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과연 떨어질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공급 부족 그리고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고 정부에서 7월 달에 또 세금 규제를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시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현재 시장에 이런 공급 부족이나 전월세 가격 상승 이외에도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게 뭐냐? 바로 현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현금성, 유동성 자금 자체가 많이 풀려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기사를 한번 보니까요. 동탄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천정을 뚫고 22억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자, 동탄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까요? 그리고 용인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왜 계속 가격이 올랐을까요? 정부에서는 동탄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구리 지역을 왜 규제 지역으로 묶었을까요? 바로 성과금, 현금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금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이닉스 성과금 자체가 시장에 풀릴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동성 자금 자체가 시장에 풀릴 거를 여러분들은 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주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9,000포인트를 찍고 지금은 일시 주춤해서 뭐 한 7,600, 7,800포인트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자, 이런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 시장에 몰려있는 자금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 예탁금 자체 한국증권사, 증권거래소에 증권거래소에 위탁되어 있는 예탁금 자체가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136조입니다. 136조가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주가가 떨어져서 시장으로 다시 나오든 부동산 시장으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예탁금 136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든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빠르게 고민을 해결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들어가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지역, 한강벨트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한강벨트 지역 중에서 뭐 서남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심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남권 지역이라든가 어떤 지역이든 좋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좋고 이 지역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면 특히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선택인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 이런 구역들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금액대별로 틀린데요. 제가 구체적인 지역까지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서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지역이 양천구 지역이라든가 영등포구 지역입니다. 자, 양천구나 영등포구나 재개발 구역,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도 1억대에서 2억대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하게 서남권 지역에서 양천구 지역이나 영등포구 지역은 충분하게 재개발 구역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 중심권 지역을 많이들 선호를 합니다. 용산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아니면은 성동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선호를 하는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한 4억대 정도 보셔야 되는 거고 동작구도 원체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다 보니까 한 2억에서 3억대 정도 이 금액대면은 충분하게 재개발 구역들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지역, 이 동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하고 송파구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광진구나 송파구 이 지역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 보통 2억에서 3억대 또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3억대로도 재개발 구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액대에 맞춰가지고 재개발 구역을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현금으로 아파트 매수하는 게 가장 좋고 이게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재개발 지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강벨트가 됐든 아니면 한강벨트가 아니라고 하도 어떤 지역이 됐든 좋습니다. 내가 어떤 지역을 사야 할까? 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어떤 지역을 사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고 오시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놓고 본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 몰려있는 자금 자체가 만약에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지역을 사야 될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이 됐든 내 집 마련을 하고 어떤 지역이 됐든 재개발 구역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지역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떤 지역이든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한강벨트가 됐든 아니면 한강벨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업무 지역이 몰려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은 무조건 내 집 마련 또는 재개발 구역을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지금 내 집 마련을 좀 서둘러야 하는지 그 계획을 빨리 짜야 하는지 이제 흐름들을 좀 살펴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토요일 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7번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또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4106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 주공 4단지 20평형을 보유 중입니다. 2018년도에 매수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2018년에 매수를 잘하신 것 같은데 오랫동안 좀 한 곳에 거주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도봉구 창동 주공 4단지를 지금 2017년도에 매수하셨고 지금 계속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계속해서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강남 3구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한강벨트 위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강남 3구라든가 한강벨트가 약간 주춤한 가운데 사람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주거용으로 많이 찾고 있는 게 서울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도봉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아니면은 금천구나 구로구라든가 이런 서울의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서울의 외곽 지역 중에서 재건축 이슈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문자 주신 것처럼 이런 창동 주공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더 많이 다른 아파트,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있고 창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있죠.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GTX 노선이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 대형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은 교통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가격이 좀 덜 올라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거라면은 앞으로 부동산 창동 주공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폭이 크고 주변 아파트보다 더 크기 때문에요. 아직은 조금 더 보유하시고 최소한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GTX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까지 진행이 되는 거를 보고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기다려야 하는 개발 호재가 좀 많이 있네요. 이 개발 호재 보고 그 다음에 이동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때쯤 돼서 다시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다음 문자 사연 또 보겠습니다. 뒷번호 8719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의 DMC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34평형에 거주 겸 투자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요즘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지금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라고. 분명히 저희 앞에 이제 강의 시간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번엔 서대문구로 가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서대문구 DMC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한다면은 최대한 빠르게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대규모 뉴타운이 형성돼 있죠. 가재울 뉴타운이라고 이렇게 가재울 뉴타운이 형성돼 있고 이 가재울 뉴타운 중에서는 조금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재울 뉴타운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이 서대문구 이 가자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업무지구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주거벨트 그리고 이런 교통 호재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라든가 학군이라든가 그리고 녹지환경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하철역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교통이 불편한데 앞으로 뭐 강북 횡단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부선이라든가 교통 호재들이 계속해서 이 교통 호재가 있고 이 지하철이나 또는 경전철이 개통이 된다면은 그만큼 가격이 더 올라갈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런 업무단지 DMC라는 업무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뭐 고민하실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시면 안 된다. 바로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빠르게 실행 계획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자도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7165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반달마을 극동아파트 31평에 살고 있습니다. 살기는 좋은데 가격이 안 올라서 갈아타야 할지 계속 보유해야 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요즘 이렇게 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살기는 좋은데 가격이 안 올라요. 이런 상담 문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부천에 있는 반달마을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송내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이 송내역 자체가 왜냐하면 상권 자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주변에 학교도 가깝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송내 자체가 굉장히 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고민하고 있는 이 반달마을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을 고민하고 있을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거주 환경이라든가 나머지 뭐 학군이라든가 이런 교통 그리고 상권까지 인프라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가격이 낮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천 지역에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부천 지역은 살기는 좋은데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주 목적 또는 투자 목적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보유하는 게 좋고 다만 내가 투자성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한다면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부천 지역이 있고 또는 바로 옆에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서울에서도 뭐 구로구라든가 아니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금액대 또는 비슷한 금액에서 조금만 보태면 서울 쪽으로 인서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 지역의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상승하느냐 아니면 서울에서 외곽이긴 하지만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냐는 당연히 서울 지역이 많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주 겸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지만 투자 목적이 강하다고 한다면은 저는 인천이 됐든 아니면 서울이 됐든 이러한 인천 지역에서도 핵심 지역 그리고 서울에서는 핵심 지역은 못 들어가겠지만 외곽 지역이라도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투자 가치 또는 가격 상승을 노리신다면은 그런 지역으로 갈아타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계신다면 갈아타기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이사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상담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이번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광명에 네. 빌라를 2017년도에 네. 구입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재개발이 됐어요. 근데 네. 6구역이 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 건지. 네. 그리고 또 그 17년도에 구입을 해갖고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이제 네. 재개발되면 들어가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재개발이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 목적이었는데 조금 네네. 지지부진해서 지금은 임대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해제가 된 지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느 구역일까요? 광명 6구역이요. 6구역 네. 안에 다세대 주택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고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TV 자주 이거 보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였어요, 그때? 투자는 아니고 이제 지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금천구에 네. 근데 요거 2017년도에 이제 재개발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에 한번 들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여기만 빠져 있어요. 6구역. 광명동 32-13번지. 네네네. 자, 지금 그러면은 고민하는 게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신 거예요?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것도 그렇고 이게 재개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재개발 진행. 네, 진행. 자, 일단은 광명 6구역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일단 이게 해제됐잖아요. 네. 해제된 지역이고 지금 최근에 여기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네네네. 뭐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진행하면은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광명 뉴타운 중에 해제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광명 뉴타운 중에서도 좀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또는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들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재개발로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광명 6구역도 제가 봤을 때는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된다면은 사업 속도가 많은 사람들이 공공에서 진행하니까 사업 속도가 빠를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반대예요. 현장에서 보면은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것들이 오히려 사업 속도가 느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공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성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시공사와의 관계예요. 자, 공공에서는 사업 속도를 빨리 뻗기 위해서 가격이 싸고 빨리 질 수 있는 시공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좋은 아파트를 짓고 자재가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가야지, 지어져야지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율이 쉽지 않아요. 광명 뉴타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재개발 진행되는 것 또는 시공사로 문제가 불거진 구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7구역 같은데, 그죠? 아, 그렇죠. 7구역도 그렇죠. 네. 예, 7구역 같은 경우에도 시공사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지부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속도를 빨리 빼려고 또는 건축비를 낮추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하지만 가격이 싼 자재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조합원들하고 트러블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일 거고 두 번째 공공재개발로 진행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여기가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정 안 됐죠. 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진행이 되고 이게 입주까지 이제 극초기 단계, 시작의 극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청자분이 생각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제 예상으로는 뭐 앞으로 3, 4년 이상 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3, 4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10년 이상 보셔야 됩니다. 입주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아버님 이거 오래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네, 10년 거의 갖고 이거를 있었죠. 계속해서 가지고 갈 이유가 있어요? 아직 극초기 단계고 아무것도 진행되는 거 없고 확정된 게 없는데? 자, 여기 입주할 게 아니라면 저는 차라리 서울 지역에 1억대, 2억대, 3억대, 구역별로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버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나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다시 한 번만 전화 주세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1대1로 제가 상담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뭐 전화 상담이 됐든 아니면은 방문을 하시면은 방문 상담이 됐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 번만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 시간 보유하셔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정리할 타이밍이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언제든 더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고 또 전문가와 함께 얼굴 마주 보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 또 내 집 마련 여러 가지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이번 주 토요일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확한 분석으로 냉철한 판단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분석 그리고 냉철한 판단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방송 시간 통해서도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세미나 시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요즘 뭐 질문들 받는 것 중에 뭐 자녀에게 현금으로 지금 증여를 할까요? 아니면 증여해서 재개발 물건을 살까요?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 경제적인 문제들 모든 부분들을 다 따져본다라고 하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나은 판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로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분들의 10년이 달라질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재개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그리고 이런 재개발의 증여 방식으로 재개발을 투자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아마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세미나 시간 10건, 세미나에서 많이들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에 예정된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은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또 많은 분들이 과연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지역에 대한 문의를 주고 계셔서 지역 분석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좀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 서울 서남권이 이제 좀 떠오를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남권 대개조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2.0 발표를 하면서 서남권 지역을 어떻게든 바꾸겠다,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서남권 대개조를 통해서 서남권 자체가 변화를 이루게 되면 이 지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체적인 이런 개발 계획에 의한 변화뿐만 아니라 주거지가 변하지 않으면 그 개발의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완성된 퍼즐을 위해서 많은 구역들이 재개발도 추진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남권 지역에 최근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서남권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유명하지 못해서 가격, 투자금 자체가 적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1억대 초중반이면 들어가는 지역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서남권 대개조에 들어가는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림동 지역을 먼저 보시게 되면 서울에는 2040 플랜이라고 해서 서울 지역을 전체를 개발하기보다는 3도심,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강남권이나 그리고 도심권, 여의도 영등포권을 이루는 이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7광역 중심이라고 해서 이런 광역 중심지 개발을 합니다. 이 7광역 중심지가 결국은 가산, 대림, 용산, 상암, 마곡, 왕십리 그리고 창동과 잠실을 잇는 7광역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등포 서남권 지역에 특히 가산, 대림과 영등포, 여의도, 용산,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이 산업축이 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도심과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용산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의 이 준하는 가산 대림의 형태로 변할 거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가산 대림이 되겠죠. 우리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할 때 유명한 지역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유명한 지역은 이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차선책으로 유망한 지역을 먼저 선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유망한 지역이 선점 투자에서 유명한 지역으로 변화됐을 때 그 상승열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수익률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유망한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서남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서남권 대개조로 서울의 성장을 가속시키겠다. 그러니까 서남권 개발로 인해서 서울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서울에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교통이라든지 산업, 주거, 녹지 공간까지 우리가 주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남권 지역을 전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특히 주거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비해서 주거, 그러니까 개발뿐만 아니라
주거까지도 개발을 해서 완성된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교통과 산업, 업무지구와 이 녹지, 공원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주거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서울시 내용, 정비 사업을 보면 뭐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이 아니라 도정법에 적용되는 부분이겠죠. 도정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서울에 784개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이 추진 중입니다. 그중에 서울 전체적인 구로 보면 영등포구가 단연 돋보이게 1등, 많은 구역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서울 지역에서도 영등포 권역이 가장 많은 개발 사업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광역 중심지 있죠. 그중에 가산 대림, 영등포가 있는 서남권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은 산업 첨단 제조 물류, 그러니까 지벨리라는 우리 업무지구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곡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그리고 창동의 업무지구 개발과 문화 콘텐츠 개발도 뿐만 아니라 이 가산 대림 지역의 지벨리의 업무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산 대림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호재를 보면 우리 제일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아마 신안산선 개발일 겁니다. 신안산선이 지금 대림이랑 가산 지역에 지하철 역사가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지벨리라는 업무지구 개발일 겁니다. 지벨리는 약 15만에서 18만 명 정도의 업무 종사원 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 지역에서 단일 집적된 자리에서는 가장 많은 종사원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지벨리입니다. 이 지벨리 자체의 종사원 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변 지역의 주택이 아니라 광명에 새로운 주택을 지었던 게 1970년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지벨리의 업무지구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주거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제가 신안산선을 말씀드릴 때 항상 이 분당선을 말씀드리는데 분당선이 개발되면서 주변 지역에 강남으로 진입하는 강남권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강남권으로 접근이 쉽게 되는 왕십리 지역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신안산선이 생기게 되면 서울역, 공덕역, 여의도 지역의 상승분보다 아마 그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저평가되어 있는 도림 사거리 지역이나 신풍역 지역, 대림 삼거리 지역의 지가들이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복신안산선 개통으로 인해서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대림동 지역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반지하 주택에 이런 장마철, 최근도 지금도 장마철이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게 반지하 주택일 겁니다. 이런 사망 사건들도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없애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반지하 주거 용도로는 건축 허가를 불허하겠다. 하지만 현재 있는 주택을 줄여나가겠다고 하지만 이 줄이는 방안들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약 20만 가구 정도가 반지하 주택이 있는데요. 그중에 서남권에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주택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모아주택이라든지 모아타운 아니면 재개발 등을 통해서 정비 사업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하 주택을 새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전체적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정되는 재개발 구역들을 보면 반지하 비율이 높은 지역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재개발 구역 선정되는 구역들을 서울시에서 점수를 매길 때 반지하 비율도 가점에 포함될 만큼 그만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지하 비율이 높은 지역의 재개발들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서울 영등포 지역을 한번 지도로 보면 이렇게 전체가 영등포 지역입니다. 영등포 지역은 우리 알다시피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 권역과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영등포 권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신길동과 대림이 있는 주거타운인
신길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길 권역 같은 경우는 이 영등포 권역과 그리고 여의도 지역, 그리고 아래쪽에 가산 디지털 지밸리라고 했죠. 이 지밸리의 업무지구에 수요를 충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신길 대림동 지역이라는 거죠. 특히 이 신길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바로 오른쪽으로 노량진 뉴타운의 개발, 그리고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그리고 신도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높은 상승률, 또 목동의 아파트의 높은 가격대까지 이런 주변 지역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결국은 이 신길동 지역의 주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길 뉴타운의 아파트 가격대들도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한 18억에서 19억까지 가격을 상승하고 있죠. 그만큼 주변 지역이 가격을 끌고 가고 있는 지역인데요. 특히 아래쪽의 대림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 자체가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요. 특히 대림동 같은 경우는 대림 1동과 2동, 3동이 나눠져 있는데요. 대림 2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율이 높지만 대림 1동이나 3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율이 적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림 1동과 대림 3동 같은 경우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대림동 같은 경우가 1동과 3동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지정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지역들을 선점 투자한다고 하면 진짜 적은 돈으로 내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노후된 그리고 낙후된 주택들이 많이 좀 밀집되어 있어서 그래서 좀 개발 여력이 많이 좀 불고 있는 곳 1억 초중반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전화 연결 바로 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아들이 직장이 삼성동이거든요. 네. 근데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사는데 네. 재개발 지역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좀 문의 좀 드려볼까 하고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지로 실제 거주도 좀 함께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네. 그럼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한 2억 정도인데 네. 2, 3천 정도는 더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2억에서 한 2, 3천 정도를 더 써서 거주도 함께 하는 그러니까 주택을 좀 고민하시는 거죠? 네, 그래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아들만 우선 따로 투자만? 살아도 상관없고. 알겠습니다.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드님이 지금 삼성동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네. 삼성동 쪽에 직장이 있는데 이 직장에서 지금 직장 근처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면 네네네. 근데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투자를 고민 중이거나 아니면 재개발 구역에 이제 거주까지 생각하는 투자를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자금이 한 2억 정도, 2억 초반 정도신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지금 자녀분이 혹시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거예요? 예,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럼 생애 최초가 되겠네요. 네네. 생애 최초가 되는 거고. 네네. 그 얘기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LTV가 40%예요. 주택을 사는데 대출을 활용한다고 치더라도 내가 2억이 있으면 한 4억 언저리에 있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애 최초라고 하면 LTV가 7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출을 좀 활용하면 5억대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강남권 주변 지역에는 4억대로 재개발 구역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5억대 정도로 예를 들어서 70%니까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고 2억 정도로 내 자금으로 거주까지 하면서 투자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요. 아마 강남권에서 5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5억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 좀 추천을 드리면 제가 지역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강남권과 가까운 지역인 잠실 본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관심들과 많은 자양동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로 최근에는 자양동, 그리고 광진구라고 하죠. 또 구이동 지역, 그리고
또 오른편으로 가면 강동구 지역이 있어요. 강동구 천호동 암사동 지역이나 아니면 고덕동 지역. 요렇게가 아마 강남 접근성이 높으면서 요런 지역에 아마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억대 정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최대 맥시멈이 한 5억 초반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지역 중에는 제가 볼 때는 구이동 지역이나 아니면 암사동 지역이 나아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암사동보다는 광진구 지역인 구이동 지역이 지금 가장 선택하는 폭 중에 가장 좋아 보여요. 구이동이요? 구이동 지역이 지금 아마 투룸 기준으로 아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뭐 한 10평, 11평 내외 정도가 아마 지금 한 5억 초반 정도 할 거예요. 매매가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대출 활용하시고 거주까지 하면 출퇴근도 삼성역이면 구이동에서 그렇게 2호선 라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을 거고 그럼 출퇴근도 편리할 거고 그리고 구이동 자체가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도 뭐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수요일 방송뿐만 아니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전문가님 다 나오시는 방송 자주 보실 거 아니에요. 보시면 알다시피 광진구 지역은 많은 개발 계획들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한강변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개발의 완성은 결국은 재개발이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의 구이동뿐만 아니라 자양동, 중곡동, 뭐 군자동 여러 군데가 재개발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중에 재개발을 하는 중에 자양동이나 구이동 같은 경우는 특히 한강변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2호선이라는 구의역과 동서울 터미널이 있는 이 지하철역 구의역을 또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구의역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동서울 터미널 개발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업무지구라든지 이런 상업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의 속도면도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이동이나 암사동 지역을 조금 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암사동과 구이동 지역에는 구이동 지역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구이동 아마 자녀분하고 주말에 한 임장 활동을 한번 다녀보세요. 아마 분위기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제 말은.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또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해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순위로 구이동 일러드렸으니까 아드님과 한번 오붓한 데이트 구이동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빠르게 문자 사연 하나만 볼게요. 뒷번호 7622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구리시의 금호 베스트빌 아파트 52평형을 10년 전에 매수해서 살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거주 중이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 좀 갈아타기를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한 4, 5개월 정도 천천히 두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평대는 정고점을 이미 1.5배 이상 상승을 했지만 대형 평수 지금 50평대라고 하셨는데요. 대형 평수는 정고점에 이제 도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수가 정고점이 이렇게 늦게 도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리시는 수요 자체가 대형보다는 중소형 위주의 수요층들이 탄탄하고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형의 거래량이 적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건데요. 그럼 구리시가 이런 대형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만큼의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호재가 있느냐라고 보면 당분간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전에 구리시 같은 경우는 또 토지가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 지역 묶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매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매도한다고 해도 좀 낮은 금액으로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 4, 5개월 정도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는 하되 아직 그래도 4, 5개월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자 말씀드렸으니까 연말 때쯤 다시 한번 저희와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문자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액 투자를 좀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이 자녀의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